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손정혜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요, 고준희 양 실종 사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희 양 실종된 지가 오늘로 39일째인데 지금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이 3월 30일이다. 그럼 소국장님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고가 이제 실종 신고가 11월 18일 날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의 한 8개월 전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준희 양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다. 가족을 제외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변 주민들도 중간에 봤다는 사람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고준희 양이 맞는 건지에 대한 예를 들면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저 이제 3월 30일 날 이 보육 교사가 봤다는 부분 그때까지 이제 어린이집에 다녔기 때문에 네. 그날 치료를 좀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준희 양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네. 그때가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준희 양을 본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이 주민들이나 뭐 한두 명 이렇게 봤다는 것은 있지만 그게 분명치가 않은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네. 경찰은 실제로는 11월 18일 실종된 게 아니고 훨씬 그 전에 사실상 실종됐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뭐 살해가 됐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근데 손 변호사 하필 준희 양이 마지막으로 저기 한 게 병원이에요. 창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외부에 의한 강한 압력, 그 강한 상처에 의해서 창상이라는 상처가 있어서 친부가 병원에 직접 데려와서 치료를 하려고 했었고 네. 어린이집을 그만둘 때도 이거 치료해야 돼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한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그만을 뒀다는 것인데요. 예. 근데 사실은 왜 이런 창상이 났는지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결과들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병원에서 이 창상이 어떠한 가정에 의해서 밝혀졌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왜 다쳤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다치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까지 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또 병원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했었는지 여부에 대한 거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 같습니다. 예. 준희 양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참 힘들게 지내왔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사실 친모가 아버지에게 무슨 경비실에 물건 맡겨놓듯이 두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 부부싸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친모가 사실은 이제 셋의 아이가 있다 그래요. 친모하고 지금 이 친부 사이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준희 양인 거죠. 근데 그 3명 중에서 2명은 다시 친모가 데리고 갔고 지금 이제 이 고준희 양을 이제 양모 지금 얘기하는 이 집에서 또 그 양 외할머니를 통해서 키우게 됐던 거죠. 지금 사실은 고준희 양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보고 네. 계속 뭐 저수지를 수색한다. 그다음에 기린봉이라고 그 주위를 수색하다가 지금 집 주변으로 지금 좁혀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어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예. 가족 범죄 사건. 강력 범죄요. 이것을 예. 특히 이제 가족에 의한 어떤 범죄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 기록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친부가 사는 아파트 그 아파트의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혈흔이 지금 고준희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다 셋 다 입건이 됐습니다. 예. 이 친부하고 양모하고 그다음에 양 외할머니하고 예. 그래서 이 강력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준희 양의 친부 사회에서 글쎄요 아이로서의 어떤 관리라든가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좀 느낌이 일단 정황성으로는 들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이제 친부와 친모 사이에 이남 일녀인데 그 준희 양이 막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 세 아이를 처음에는 친모가 다 데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데리고 가서 친부한테 다 맡겨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친부가 다시 위에 아들 2명은 친모가 데리고 가고 막내인 준희 양만 이제 친부랑 같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친부가 같이 사는 이제 그 의붓 엄마가 되겠죠. 거기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랑 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준희 양을 그냥 이른바 의붓 외할머니한테 보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혀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서 또 전혀 이제 의붓 외할머니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남이죠. 없는 예. 남인데 거기다 이렇게 맡겼고 그리고 그나마 다니던 유치원도
어쨌든 퇴원한 게 3월 말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준이 양의 행적 자체가 주변에 잘 목격이 안 되고 있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니 뭔가 공식적인 기록이 하나도 지금 안 남는 걸로 봐서는 예. 물론 의붓 외할머니가 잘 외출을 안 하고 외출할 때도 이 준이 양을 데리고 나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의 한 8개월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냐는 거죠. 그렇다면 무언가 지금 이 11월 18일 실종 신고가 되기 전에 예. 상당 시간 전에 무언가 사건에 이 준이 양이 연루된 이른바 강력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예. 점점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3명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데 손 변호사 친부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재조사라든가 체면 수사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1차 조사 이후에 2차 조사 때 지금 거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의붓 어머니나 의붓 외할머니도 지금 체면 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추정했을 때는 아이가 사라졌고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위해서 체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럼 아이를 찾는데 소극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겠 거라고 예.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체면 수사 기법이 예를 들면 실종 사건이나 이런 걸 할 때 기억이 왜곡이나 기억이 소실로 인해서 잘 기억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단서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는데 예.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 기억 속에 밝히고자 하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있다. 거부하는 걸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상황이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선 그런데 이것을 하면 아이의 어떤 행방을 찾는데 굉장히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조사자가 거부하는 이상은 이런 것들은 또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예. 실제 설득해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하지 않으면 법원 가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조사 기법을 지금 막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혈흔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주변에 준이 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인근에요. 편의점 주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빌라잖아요. 네네. 뭐 보셨나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애기들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사가는데 전혀 본 적은 없었거든요. 8월달 뭐 이후로도 뭐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전혀. 애기를 데리고 다닌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로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여기 다 이제 저희 어른들이 다 여기 오래된 이제 뭐 다 토백이신데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 보면 뭐 애기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애기 혼자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너 어디 애기냐 이제 그러는데. 강 변호사님, 저는 좀 특이했던 점이 8월 30일 날 이들이 이사를 합니다. 전주 내에서. 네. 그러면 이사치센터 직원들이 와가지고 도와줄 텐데 그 사람들도 준이 양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룸을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래가 지금 실종이 됐다고 하는 시점이 11월 18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실종 신고를 한 건 12월 8일입니다. 20일 이후에 한 거죠. 근데 그 11월 18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한 것이지 다른 그렇죠. 것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온 대로 3월 30일 날 그때까지는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유치원 보육교사가 봤으니까요. 예. 근데 이 8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얘기인 거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증명된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의점을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할머니가 말이죠. 그때 애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때 원룸을 옮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삿짐 센터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봤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3월 30일 그 이후에 바로 실종됐을 가능성이 예. 높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의 이 관계자들의 진술을 너무 신빙한 나머지 믿은 나머지 단순한 실종으로 보고 지금까지 초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예. 이런 어떤 바로 이 강력 사건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더라면 예. 이런 생각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방향을 바꿔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봤는데 일단 소극적에 보면요. 2월이 가장 가까운 이유고 최근 들어가지고 준이 양에 관련된 흔적이 이 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휴대전화를 이렇게 실종됐다고 이야기하는 11월 18일 4일 전인 11월 14일 날 휴대전화를 공교롭게 다 바꾼 거. 바꿨죠. 그러니까 왜 바꿨냐라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바꿨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경찰이
그 친부 집 등에서 이 휴대폰 세대를 이제 압수해가지고 분석 중에 있으니까 예. 그 휴대폰이 이 저들이 쓰던 휴대폰이라면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바꿨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진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친부 같은 경우도 7월 22일 날 그 가서 생일 케이크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집에서 늘 사는 가족들끼리도 생일 잔치 하면 그날 사진 사진 찍죠.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친부는 이 준이 양과 같이 살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어떤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아. 사진을 당연히 찍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아예 한 장도 없어요. 단 한 장도 친부는 사진이 없고 지금 네. 이제 그 수배 전단에 나온 저 사진은 이제 이 의붓 엄마가 2월 달에 찍었다는 그 사진인데 예. 그 이후에는 또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죠. 그것은 아까 우리가 3월 30일 날 목격되고 나서 그 이후에 준이 양을 이른바 공식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과 이 결부해서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해 본다면 예. 결국 지금 11월 18일 날 실종됐다는 그것보다는 최소한 상당 부분 앞당겨진 시점에 준이 예. 양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 변호사,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어딘가에는 분명히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번 다 만나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요. 예. 그 이메일 같은 것이 있나 봤거든요. 물론 휴대폰도 지금 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도 물론 압수수색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증발된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친모도 이제 사실은 문제고요. 예. 친모를 포함해서 친부, 그다음에 양모, 그다음에 양외할머니 이 네 사람 간에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 이 가족 범죄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정말 뭐 5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식간에 증발되듯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흔적도 없이.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좀 걱정됩니다. 예, 일단 뭐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손정혜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요, 고준희 양 실종 사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희 양 실종된 지가 오늘로 39일째인데 지금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이 3월 30일이다. 그러면 소극장님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그 신고가 이제 실종 신고가 11월 18일 날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의 한 8개월 전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준이 양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다. 가족을 제외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변 뭐 주민들도 중간에 봤다는 사람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고준희 양이 맞는 건지에 대한 예를 들면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저 이제 3월 30일 날 이 보육 교사가 봤다는 부분 그때까지 이제 어린이집에 다녔기 때문에 예. 그날 치료를 좀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준이 양을 그 데리고 갔기 때문에 예. 그때가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준이 양을 본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이 주민들이나 뭐 한두 명 이렇게 봤다는 것은 있지만 그게 분명치가 않은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예. 경찰은 실제로는 11월 18일 실종된 게 아니고 훨씬 그 전에 사실상 실종됐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뭐 살해가 됐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근데 손 변호사, 하필 준희 양이 마지막으로 저기 한 게 병원이에요. 창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외부에 의한 강한 압력, 그 강한 상처에 의해서 창상이라는 상처가 있어서 친부가 병원에 직접 데려와서 치료를 하려고 했었고 예. 어린이집을 그만둘 때도 이거 치료해야 돼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한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그만을 뒀다는 것인데요. 예. 근데 사실은 왜 이런 창상이 났는지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결과들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병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럼 아이를 찾는데 소극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겠거라고 예.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체면 조사 기법이 예를 들면 실종 사건이나 이런 걸 할 때 기억이 왜곡이나 기억이 소실로 인해서 잘 기억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단서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는데 예.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 기억 속에
밝히고자 하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있다. 거부하는 걸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상황이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선 그런데 이것을 하면 아이의 어떤 행방을 찾는데 굉장히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조사자가 거부하는 이상은 이런 것들은 또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예. 실제 설득해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하지 않으면 법원 가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조사 기법을 지금 막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혈흔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주변에 준이 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인근에요. 편의점 주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빌라잖아요. 네네. 뭐 보셨나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애기들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사가는데 전혀 본 적은 없었거든요. 8월달 이후로도 뭐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전혀. 애기를 데리고 다닌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로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여기 다 이제 저희 어른들이 다 여기 오래된 이제 뭐 다 토백이신데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 보면 뭐 애기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애기 혼자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너 어디 애기냐 이제 그러는데. 강 변호사님, 저는 좀 특이했던 점이 8월 30일 날 이들이 이사를 합니다. 전주 내에서. 네. 그러면 이사치센터 직원들이 와가지고 도와줄 텐데 그 사람들도 준이 양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룸을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래가 지금 실종 근데요, 아이로서의 어떤 관리라든가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좀 느낌이 일단 정황성으로는 들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이제 친부와 친모 사이에 이남 일녀인데 그 준이 양이 막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 세 아이를 처음에는 친모가 다 데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데리고 가서 친부한테 다 맡겨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친부가 다시 위에 아들 2명은 친모가 데리고 가고 막내인 준이 양만 이제 친부랑 같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친부가 같이 사는 이제 그 의붓 엄마가 되겠죠. 거기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랑 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준이 양을 그냥 이른바 의붓 외할머니한테 보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혀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서 또 전혀 이제 의붓 외할머니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남이죠. 없는 예. 남인데 거기다 이렇게 맡겼고 그리고 그나마 다니던 유치원도 어쨌든 퇴원한 게 3월 말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준이 양의 행적 자체가 주변에 잘 목격이 안 되고 있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니 뭔가 공식적인 기록이 하나도 지금 안 남는 걸로 봐서는 예. 물론 의붓 외할머니가 잘 외출을 안 하고 외출할 때도 이 준이 양을 데리고 나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의 한 8개월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냐는 거죠. 그렇다면 무언가 지금 이 11월 18일 실종 신고가 되기 전에 예. 상당 시간 전에 무언가 사건에 이 준이 양이 연루된 이른바 강력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예. 점점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3명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데 손 변호사 친부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재조사라든가 체면 수사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1차 조사 이후에 2차 조사 때 지금 거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의붓 어머니나 의붓 외할머니도 지금 체면 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추정했을 때는 아이가 사라졌고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위해서 체면 수사를 해서 이 창상이 어떠한 가정에 의해서 밝혀졌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왜 다쳤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요. 예. 다치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까지 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또 병원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했었는지 여부에 대한 거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 같습니다. 예. 준이 양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참 힘들게 지내왔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사실 친모가 아버지에게 무슨 경비실에 물건 맡겨놓듯이 두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 부부싸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친모가 사실은 이제 셋의 아이가 있다 그래요. 친모하고 지금 이 친부 사이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준희 양인 거죠. 근데 그 3명 중에서 2명은 다시 친모가 데리고 갔고 지금 이제 이 고준희 양을 이제 양모 지금 얘기하는 이 집에서 또 그 양 외할머니를 통해서 키우게 됐던 거죠. 지금 사실은 고준희 양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보고 예. 계속 뭐 저수지를 수색한다. 그다음에 기린봉이라고 그 주위를 수색하다가 지금 집 주변으로 지금 좁혀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어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예. 가족 범죄 사건. 강력 범죄요. 이것을 예. 특히 이제 가족에 의한 어떤 범죄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 기록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친부가 사는 아파트, 그 아파트의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혈흔이 지금 고준희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다 셋 다 입건이 됐습니다. 예. 이 친부하고 양모하고 그다음에 양 외할머니하고 예. 그래서 이 강력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준희 양의 친부 사회에서 그 이 됐다고 하는 시점이 11월 18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실종 신고를 한 건 12월 8일입니다. 20일 이후에 한 거죠. 근데 그 11월 18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한 것이지 다른 그렇죠. 것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온 대로 3월 30일 날 그때까지는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유치원 보육교사가 봤으니까요. 예. 근데 이 8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얘기인 거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증명된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의점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할머니가 말이죠. 그때 애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때 원룸을 옮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삿짐 센터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봤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3월 30일 그 이후에 바로 실종됐을 가능성이 예. 높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의 이 관계자들의 진술을 너무 신빙한 나머지 믿은 나머지 단순한 실종으로 보고 지금까지 초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예. 이런 어떤 바로 이 강력 사건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더라면 예. 이런 생각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방향을 바꿔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봤는데 일단 소극장 보면요. 2월이 가장 가까운 이유고 최근 들어가지고 준양에 관련된 흔적이 이 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휴대전화를 이렇게 실종됐다고 이야기하는 11월 18일 4일 전인 11월 14일 날 휴대전화를 공교롭게 다 바꾼 거. 바꿨죠. 그러니까 왜 바꿨냐라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바꿨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경찰이 그 친부 집 등에서 이 휴대폰 세대를 이제 압수해가지고 분석 중에 있으니까 예. 그 휴대폰이 이 저들이 쓰던 휴대폰이라면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바꿨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